네, 친절한 기자들 시간입니다. 오늘은 강서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에 돌산 지킴이라는 별명이 생길 정도로 돌산 쪽에 취재를 열심히 하고 계시다고요? 네,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취재하고 있는 내용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여수의 리조트 업체가 저지른 불법과 관련된 연속 보도 이어주고 있는데 관련 내용 하나씩 좀 뜯어볼까요? 네, 그럼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예술랜드라는 지역의 대형 관광업체가 자신들의 리조트 인근 바닷가 갯바위에 시멘트를 뒤덮고 또 리조트 뒷산에 폭 10m에 달하는 불법 도로를 만든 사건입니다. 더 큰 문제는요, 이 리조트가 무분별하게 이렇게 자연을 파괴하는데도 지자체가 미온적으로 대처를 해왔다는 거죠. 자연 파괴의 배경은 무엇인지, 이러한 파괴가 어떻게 가능했던 건지, 그리고 그 안에서 특혜와 비리는 없었는지 심층 취재하고 연속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차근차근 풀어가 보겠습니다. 아니, 바닷가 갯바위에 시멘트를 들이부었다고요? 이런 황당한 사건이 어떻게 해서 일어난 건가요? 네, 우선 예술랜드는 올해 초 숙박시설 인근 해안에 나무 데크를 설치하는 걸로 이제 허가를 받았습니다. 여수시로부터 허가를 받았는데, 그런데 올해 8월에 데크를 완공하자마자 태풍이 불었어요. 그래서 나무 데크들이 전부 태풍에 날아가 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유수명관리법에 따르면 이런 경우에는 업체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요. 첫째는 허가받은 대로 나무 데크를 다시 만들어 놓거나, 아니면은 두 번째, 나무 데크가 생기기 이전처럼 갯바위를 원상복구를 해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당연히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니까 복구 계획서를 제출을 하거나 사전 협의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예술랜드는 여수시와 아무런 협의도 하지 않고 두 번째 선택을 한 거죠. 그리고 또 그 원상복구라는 게 예술랜드만의 원상복구라는 게 문제였습니다. 업체는 갯바위 위에 마치 길처럼 시멘트를 매립을 하고요. 실제 바위처럼 색을 칠하는 것이 원상복구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하지만 이제 제가 관련 그 행정사분께 질의를 했더니 이거는 원상복구가 아니라 시멘트를 무단으로 매립한 것에 가깝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업체 대표 측은요, 그렇게 카페 인근에 그 갯바위에 길을 만들고요. 그거를 자신이 운영할 예정이었던 카페의 산책로로 이용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예, 그렇군요. 바위처럼 색을 칠하는 게 원상복구다? 글쎄요, 일반적인 시민의 네. 생각으로는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긴 한데, 근데 여수시 자체 대응에도 좀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 많다, 이런 지적이 많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취재를 했었는데 저희도 여수시에 계속 질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저는 사실 조금은 뻔한 답변을 예상을 했던 거죠. 이게 문제가 심각하니까 엄중히 조치하겠다, 이 정도의 답변이 오겠거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여수시의 대응이 저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었어요. 네. 여수시의 입장은요, 무단 매립이 원상복구가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위와 색깔이 같으니까 원상복구가 맞다고 하는 거예요. 시멘트를 발라서 바위처럼 보이면 그건 원상복구다? 네, 그게 맞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서 제가 다시 계속해서 여쭤봤어요. 네. 그렇다면 그거는 갯바위가 아니라 시멘트다. 시멘트 위에 색깔을 칠한 건 시멘트지 그게 갯바위라고 할 수 있겠느냐?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다른 지자체도 그렇게 원상복구를 한다, 이렇게 정말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업체 측도 이게 원상복구가 맞다고 이야기를 하고 여수시도 원상복구가 맞다고 하는 상황에서 저는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저도 그랬겠네요. 고민을 하다가 네. 이제 담당 이렇게 행정사나 아니면 전문가분들께 질의를 한 결과 이거는 원상복구라고 절대로 할 수가 없고 시멘트 무단 매립이 맞다라는 답변을 한 번 더 받을 수 있었습니다. 네. 그때부터 제가 확신을 했고요. 그렇다면 이제 제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리포트를 했었어요. 그때 취재를 했었는데 제가 그때도 다시 물어봤어요. 이게 원상복구가 맞냐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때도 똑같았습니다. 이제 업체 측에서 미술 전문가를 섭외를 해서 진짜 바위처럼 색을 비슷하게 만든다더라. 네, 네. 마치 이제 업체 측에서 들은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는 듯한 느낌을 저는 개인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서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라고 물었을 때 여수시는 그 업체가 어떻게 원상복구를 하는지 지켜본 다음에 그 다음에 행정조치를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색칠을 다 하고 결정하겠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무단 매립을 하고 색칠을 다 할 때까지 기다리겠다라는 건데, 그 상황에서는 저도 굉장히 화가 나서 이제 어느 지자체에서 이거를 원상복구라고 하냐 제가 따져 물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담당 공무원도 좀 말씀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상황을 봤을 때
여수시 대응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연속해서 보도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보도가 나간 지 29일 만에 결국에 여수시가 문제를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고 시정 조치를 내리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상복구가 되지 않으면 갯바위 사용 허가를 취소를 한 다음 그리고 고발 조치까지 내리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하지만 해당 전문가에게 물어보니 이미 시멘트가 그렇게 뒤덮인 갯바위의 경우에는 원래대로 복구하기는 굉장히 힘들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태라서 과연 여수시가 어떤 조치를 내리게 될지 좀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여수시의 대응이 참 당황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더 안타까운 게요. 이 지역이 특화 경관지구이자 문화재 보호구역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해당 리조트 부지에 대한 토지 대장을 떼봤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은 특화 경관지구이자 고니 도래지 문화재 지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 이 지역의 허가를 어떻게 받았냐 저희가 질의를 했는데 해당 시설은 도시계획시설상 유원지이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다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가능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도시계획시설이라는 건요, 그냥 개인이 만든 일반 관광시설은 아니고 지자체가 관광지로 개발하기로 결정한 그런 그 계획한 지역이라는 것을 말하는 건데요. 다만 지자체가 계획을 했다고 해서 정말 이 경관지구 그리고 문화재 이런 규제들을 전부 패스를 할 수 있을지는 네. 한 번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에 그러게요. 대해서는 계속 취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이 문화재 보호구역에 대한 환경 훼손에 대해서 여수 지역 시민단체에서는요, 연대해서 성명을 발표하고요, 그리고 지자체의 엄중한 조치, 그리고 해경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 상태입니다. 네. 언론사들이 주로 많이 쓰는 뭐 수단이긴 하고 또 시민들에게 알 수 있는 정보를 또 공개하기 위해서 정보 공개 청구라는 제도가 이제 정당하게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거부 의사를 또 밝혔죠. 여수시에서는. 그렇습니다. 저희 여수 MBC에서는 이 문제가 시작된 나무 데크에 대한 허가가 어떻게 난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여수시에 정보 공개를 청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수시는 일단 2주 동안 시간을 끌었습니다. 끈 뒤에 결국 답변을 저희는 받을 수가 있었는데 어떤 답변이었냐면 정보공개법 9조 1항을 들면서 해경에서 이 부분을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정보공개가 수사를 현저히 방해할 이유가 없다면 공개를 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보를 공개하는 게 원칙이고 공개를 하지 않는 게 예외인 겁니다. 그래서 여수시는 해경이 정보 공개 불가를 원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저희가 취재를 한 결과 이건 거짓말이었고 해경은 그런 요구를 한 적이 없다고 저희에게 이야기를 전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정보공개법에 따르면요, 정보공개 요구가 들어왔을 때 이해를 침해받을 수 있는 업체,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그 예술랜드가 되겠죠. 네. 정보공개 여부에 대해서 의사표명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말 그대로 의사표명인 거고요. 여수시의 판단에 따라서 충분히 정보를 제공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네. 업체 측은 여수시에 정보를 공개하지 말라고 요구를 했었고 여수시는 결국 업체의 의견을 들어준 거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해경 수사를 좀 핑계로 대지 않았느냐 이런 네. 분석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여수시가 그렇게 판단을 내린 거네요. 네, 이 리조트 업체가요, 이렇게 자연을 훼손한 게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번에 강서영 기자가 이 업체가 소미산에 10m 폭의 불법 도로를 낸 사건에 대해서도 우리 강서영 기자와 얘기를 나눴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후속 취재를 하셨다고요? 네, 그래서 저도 그 당시에 800여 미터의 굉장히 장대한 도로를 보면서 의문이 계속 들었는데요. 예술랜드는 도대체 여기에 왜 이렇게 대형 불법 도로를 냈을까?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는데요. 그래서 업체 측의 이야기는 시공사가 실수로, 그러니까 예술랜드는 3m로 발주를 했는데 시공사가 실수로 10m 도로를 만들었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부동산 전문가를 섭외해서 자문을 구해본 결과 이거는 거짓일 확률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3m 도로와 10m 도로는 토목 공사비 차이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 비용이 더 드는 일을 시공사가 실수로라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네. 이런 이야기인 거죠. 네. 그래서 여수시는 업체 측에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긴 했지만 수십 년째 우거졌던 그 소나무 숲이 예전처럼 복구되기는 굉장히 어렵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들려옵니다. 그리고 또 업체가 원상복구를 하기로는 했지만
산을 원래대로 복구해 놓는 게 아니라 3m 도로를 허가받은 대로 3m 도로를 남겨놓는 거라서 이거는 개발을 계속하겠다라는 그 사인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계속 지켜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네, 네. 거기에 대해서 업체는 산 정상에 동백 숲을 조성하려고 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이것도 전혀 다른 정황이 또 드러나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업체 대표를 직접 만났어요. 직접 들은 얘기인데 그 주변에 그러니까 이제 동백나무 숲 주변에 공원을 만들려고 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공원에는요 모노레일과 대관람차를 설치할 계획으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리고 또 여수시에서도 이 계획을 검토를 하고 있었고 이거를 시청에서 검토를 하고 그리고 시장에게도 보고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까마귀가 날자 배 떨어졌다라는 표현이 딱 저는 맞다고 보는데요. 불법 도로를 조성한 곳에 공원을 만들고 그리고 또 이것을 시가 검토를 하고 있었다는데 여수시가 정말 그 주변에 불법 도로, 그러니까 불법 도로가 만들어지고 있는 사실을 정말로 몰랐을까는 의문입니다. 건국대 부동산학과 최황수 교수 인터뷰에 따르면요. 그 정황을 봤을 때 그 도로를 만드는 것과 관련해서는 여수시와 그 업체 측이 비공식적으로라도 협의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자문을 해주셨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여수시는 구체적인 사업 계획서가 아직 도착하지도 않은 상태라면서 이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가진 돌산이 너무 무분별하게 개발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이 사실에 대해서도 여수시와 이 업체가 별로 경각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강서영 기자 개인적으로는 취재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셨을 것 같은데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네, 저는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요. 일단 취재를 하면서도 느낄 수 있듯이 작은 마을에 축사가 들어선다, 공장이 들어선다라는 이야기만 있어도 이제 마을 주민분들이 항의를 하고 대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을의 이익과 관련되기 때문인데 그런데 자연은요, 파괴가 되더라도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자연은 우리 모두의 것인데도 불구하고 자연이 파괴되는 일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나서는 사람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일인데 나서는 사람이 없다면 그거야말로 언론이 관심을 기울여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취재를 이어나가고 있는 거고 저희 그 예술랜드 사건을 보고 한 난개발 전문가가 여수를 직접 찾아와서 개탄을 했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이거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배를 가르는 것이다. 자연경관은 한 번 파괴되면 쉽게 복구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당장의 이익을 위해서 돌산 지역을 난개발을 한다면 이런 미래의 잠재적인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겠죠. 그래서 저는요, 저도 그렇고 내부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개발을 절대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네. 다만 이제 환경 보존의 가치와 이 공존하는 방안을 좀 고민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 사건이 여수 엑스포 이후에 보물처럼 쏟아졌던 저희 관광 난개발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네. 뭐 강세영 기자가 이미 경종을 울린 것 같기도 하고요. 오늘 그리고 이번 주 이어지는 여수 MBC 뉴스데스크를 통해서도 후속 보도도 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강서영 기자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